김경희 교수님 모시고 틀 밖에서 놀게 하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신나게 논 것 같아요. 틀 밖에서. 일부 들으신 분들은 이부 언제 올라오나 되게 엄청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틀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다리시다가 지금 들으실 겁니다. 예. 교수님, 제가 네.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레드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와 하루 또 살아있네. 하루도 이게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와. 그러니까 이 정열적으로 이렇게 사는 정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 이게 경희, 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발음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해요. 경희, 킴 발음이 어렵죠. 경희, 이름을 킴. 바꾸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책 낼 때 말이에요. 더 크리에이티비티 챌린지 그거 낼 때 KH 킴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그게 좀 그래. 그 지금은 또 K 킴이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뭘 했냐면 이렇게 제가 빨강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름은 기억 못하지. 근데 그 레드 있잖아, 레드. 닥터 레드. 그 레드가 또 read, read 많이 읽었는 거. 내가 너만큼 지금 창의로 돼서 많이 읽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레드 하면 쉽게 이제 나를 딱 떠올리니까 저를 다시 불러주잖아요. 마케팅도 되죠. 교수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돼버렸네. 그러네요. 약간 저는 미술을 네. 전공했으니까 뽀삐 레드라고 하거든요. 뽀삐? 뽀삐 레드. 그 레드도 왜 이름이 다 있잖아요. 파피겠지, 파피 파피. 레드. 저희 한국 사람이요. 예. 근데 오늘 파피 레드를 파피 레드를 예. 코트랑 부츠랑 원피스 반지 핸드백도. 가방. 핸드백까지 명함까지. 네. 명함까지. 네, 이 귀걸이도. 와, 유튜브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유튜브로 오세요. 유튜브로 네, 한번 유튜브 우리 꼭 교수님 보셨으면 보시면 네. 이런 너무, 말씀하셨어요. 모난돌이 성공한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 맞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맞아요.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예. 그리고 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해요. 관심종자. 저는 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형광색도 좋아하고요. 네. 집에 오늘 교수님 오실 때 에나멜 옷을 입고 갈까? 나의 튀는 것을 교수님께는 표현해도 될 것 같아. 튀고 싶은 이 마음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좀 편하게 그냥 입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난돌이 맞는데 맞아요. 모난돌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계속 모난돌이 정 맞도록 놔두면 우리나라가 망하죠. 왜냐하면 남하고 다르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못 내면은 뭐 삼성이든 뭐 LG든 뭐 다 망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죠. 제가 이제 그 나라의 교육을 돕는데 창의력 교육을. 근데 거기 Shell, SHELL 그 주 휘발유를 파내는 그런 회사. 근데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나서서 창의력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체류하는 기간 동안 뭐 5만 다 이제 돈을 대주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가진 애 안 나오면은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이나 LG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들을 뽑으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외국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대학 졸업자를 자꾸 뽑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왜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디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특허권 나온 거 있죠. 왜? 그런 걸 막 사들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린 애들부터 이렇게 창의력 교육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거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책도 쓰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 창의력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곳곳에 강의를 많이 했죠. 대상도 뭐 교수님들, 교사들, 엄마들, 뭐 학생들, 뭐 목사님들 뭐 안 해본 데가 없는데 그 곳곳에 다녀보면 참 이렇게 교사든 부모님들이든 간에 우리 교육을 이래서는 안 된다.
교육을 바꿔보자. 우리 애들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애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 모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막 개인적인 댓글까지 다 답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하여튼 제 그 동영상이 많은가 봐요. 예,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저는 유튜브에. 안 찾아보는데 열심히 예. 봤습니다. 저도. 있는가 봐요. 그죠? 만나뵙기 전에.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제 전화번호가 나온대요. 네, 저 캡처했어요. 01 뭐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010-4389-4245 이게 한국 전화번호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는 아예 미국 들어갈 때도 그냥 이거를 살려 놔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워낙 그 특히 뭐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요. 뭐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저는요, 뭐 어른들이 뭐 질문하는 이런 것보다 그 애에 관한 질문 있죠, 그죠? 네. 거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잠을 안 자도 그거를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애도 지금 쫓겨났잖아요. 알죠? 맞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키우는 게 나한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글자로 안 되면 전화를 해서라도. 와. 그 사람도 깜짝 놀라는, 어머나! 교수님께서 바쁘신데 어떻게 뭐 댓글 달아주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전화를 해주시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쵸. 그런데 아니 바쁘면 뭐 전화도 못 받나. 다 저는 하여튼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야, 그래서 진짜 클라스 창의적의 네. 대모신, 진짜. 창의력의 대모신. 지금 전화번호 그 말씀하신 게 네. 현재 쓰시는 번호신 거죠? 네네네네. 이거 명함에 전화번호 있으셔서. 예. 야, 네. 전화 폭주할 제가 겁니다. 3시간 아니요, 주무신단 많이 말을 해요. 공감했어요, 이제.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네. 예. 그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어떤 공통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주로 뭐 네. 하여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교육 제도가 안 바뀌었는데 내만 이렇게 애를 창의력 키우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애가 뭐 뭐 어떻게 모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요. 음. 근데 사실은 교육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국민의 의식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모들의 의식이 안 바뀌면 교육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했죠. 네. 왜 그랬을까요?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정시가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막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교육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다 어떤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인 거지,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행복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알면 그리고 나서 교육제도는 당연히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리고 또 교육제도가 안 변해도 얼마든지 저는요,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엄마들이 그 애들 창의력 교육 잘해서 정말로 왜 우리나라의 큰 애들 안 같이 잘 키우는 엄마들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책에도 적혀 있는데 한 번 더 네.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하는 분들이 사실 웃기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아니, 모르겠어요. 그 팟캐스트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하여튼, 그게 보니까 왜 이걸 다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어머나.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27개 키우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로서 아이의, 그 부모가 할 의무가 뭔데? 부모가 애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거, 그게 부모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이러는 거는 웃기는 거지. 근데 이거 한 대로 다 하면 완전히 애가 진짜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고. 어디에 관계없이. 그리고 또 왜 자꾸 우리나라만 생각하냐고. 글로벌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창의력이 있으면 전 세계로 나가서 큰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요. 그러려면 문제는 이거지 또. 영어를 문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영어를 이렇게 말로
하도록 이걸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전달이 되죠. 영어가 너무 큰 벽이에요. 한 20년 공부했는데 어. 아직도 입을 못 대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영어에 주눅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주눅. 아니 나는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그 미국의 왜 교육 평가 왜냐하면 교육 평가를 먼저 바꿔야지 그 교육 그 티칭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 제가 한 20명 고문 중에 한 명인데 그 가서 제가 소개할 때 말이에요, 그죠? 이제 2달에 한 번 우리 회의를 하거든요. 첫 번째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영어도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말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만 할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니까 다. 맞잖아, 미국 교육계획위원회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를 하나씩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한국말 잘하면 되지 영어 못한다고 저 주눅이 되는 거야. 특히 문법을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시험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수단이잖아요, 그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3인칭 단수 S 붙여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네. 벌써 늦지. 맞아요. 늦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지금 왜 워싱턴 주위에 한국 사람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있죠. 돈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영어 문장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 왜 문법적으로 딱 맞는 그런 문장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만드는데. 근데 이게 주눅이 안 들고 왜 자신감이 있어서 네. 막 말하면 아이 다 알아들어요. 미국 어. 사람들 좀 틀려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 그게 더 중요하다 말이죠. 근데 그 자신감을 누가 키워주느냐? 바로 엄마. 엄마가 키워준다 이 말이지. 남하고 비교하면 평생 얘는 열등의식 느끼는 거지. 왜? 막 얘가 산수 100점 맞았어. 수학이라고 하나 요새.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외식해야 된다. 외식하자. 나가다가 옆집 애가 그러니까 너는 몇 점 맞았니? 100점. 외식 취소.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변별력이 없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애가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99% 하여튼 죽을 때까지 열등의식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해야지. 지난번에 30점 맞았지, 이번에 40점 맞았으면 잘했지. 네. 제가 잘했죠. 그랬거든요. 네. 교수님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꾸중을 하지 않으셨다고. 네. 근데 그냥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니께서?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아니고 잘한 네. 것도 아니고 저는 또 고집도 세고. 근데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딱 한 번 혼난 거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너무 열심인데 이제 딱 한 번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친구가 산을 몇 개 넘어서 이제 2개 넘어서 이렇게 나한테 놀러 왔는데 교회 들어오라고 하니까 걔가 부끄러워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같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종아리 이랬는데 딱 한 번. 뭐 그렇다고 반성했나? 반성 안 했지. 맞는다고 반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때는 몰랐지. 뭐 남들이 뭐 구정 듣는지 남의 엄마가 구정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령 학교에 갔다 와서 이제 그 하루는 막 이렇게 우리는 책상도 없으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책상도 없으니까 방바닥에 막 엎드려서 막 숙제를 하고 있잖아요. 엉덩이 이렇게 쳐들고 하는데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옆집에 그 아줌마한테 한 번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학교 갔다 와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숙제 먼저 해놓고 나가서 놀거나 뭐 밥 먹는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하는지 몰랐지. 그게 좋은 건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자랑하니까 그게 좋은 거네. 그러니까 맨날 그랬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학 점수 그때 산수라고 했는데 30점 딱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지 당연히 100점 맞았지.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공부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딱 던져놓고 이제 밖에 구슬치기 하러 나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고프니까 저녁 먹을 때쯤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먹고 나서 엄마가 한 밤 다 치우고 나서 10시쯤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걸 보더니 엄마가 이 세 개를 어떻게 맞췄냐고 내보고 이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이렇게 했다고. 네,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이제 구슬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걸 더하기 왜 읽고 따는 것을 구슬로 이렇게 이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40점 맞고 그랬잖아요. 뭐 물론 100점 맞은 애 있었겠지. 그렇지만 0점 맞은 애도 있지. 그렇죠. 남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꼭 묻는 거야. 교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하셨겠네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우리 엄마가 날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난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지지해 준다. 그게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울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저는 책에서 이 구절이 되게 인상 훌륭하신 깊었는데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누군가 나에게 예.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물으면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권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답합니다. 아, 그 정말 중요하죠. 맞아. 이게 너무 인상 깊은데 말씀 듣고 나니까 확 와닿네요. 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우리는 저는요 그 당시에 뭐 여름에만 목욕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우리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이렇게 머리에 왜 이도 복실복실하고 이렇게 좀 그런데 이름도 좀 있고. 그 네. 당연하지.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왜 머리에 샴푸 냄새 나는 샴푸도 뭔지 몰랐지 그때는 꽃 네. 냄새 나는 애가 전화가 온 거야 대구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걔 이제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는 하여튼 팔공산 그런 그 미군 부대 아니야. 공군 부대에 그냥 민간인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이거 지금 실제로 이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걔 엄마는 그 왜 빼딱구두 신고 그 양산 쓰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걔 점수를 가정 점수를 딱 보니까 80점이었는데 90점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80이었는데 갑자기 딱 90이 된 거예요. 열받았지.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엄마 일 다 하고 나서 한 밤 10시쯤에 이제 엄마가 가자. 어디에? 선생님 댁에. 그런데 선생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네가 정중하게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따져야 된다. 내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하시지 따져주시는 게 않고. 아니고. 엄마가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서 이제 제가 정중하게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걔 엄마가 그날 방금 딴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한 병을 갖다 줘서 내가 10점 올려줬다고 와. 이렇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막 세상을 뒤바꾼 그런 생각이라 그런 모먼트, 네, 그런 네. 순간이었다고 하나. 첫째, 하늘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네.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잘못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이 의의를 이게 경상도 사투리지.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국 가서 성공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미국 가서 전부 다 그 시킨 대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외우잖아요. 외워서 시험 잘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론을 외운 게 아니라 이론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IQ가 120이 돼야지만 창의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네. 하는 그 threshold theory. 근데 이제 그거를 왜 내가 그랬죠.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혁신가들 보면요. 머리 나쁜 애 많아요. 또 공 못한 애 많아요. 그네들 왜 어떻게 혁신가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IQ가 120 안 돼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런 거를 의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의의를 제기를 이제 한국에서 고대에서 석박사 했을 때는 교수님들이 그런 거 싫어하시지. 모난돌이 정 맞았지.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가니까 그거 정말로 좋은 리서치 토픽이다. 이제 네가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뒤집었죠. 네. 기존에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IQ나 뭐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영역에 애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죠. 좋아하는 것을 잘할 때 그걸 전문성이라고 하거든요. 석박사 따는 전문성 말고 전문성에다가 이제 상상력만 있으면 혁신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이론을 그냥 외우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생각해서 뒤집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엄마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키울 수 있죠. 우리 엄마는 무식한데, 우리 아버지도 무식한데, 우리 엄마는 4학년밖에 못했고, 아버지는 1학년밖에 못했는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창의를 키울 수 있는데, 왜 요즘은 엄마들이 다 중학교 나왔지? 중학교 나왔잖아, 다. 다 대학 나왔죠. 주변의 결국은. 사람들이. 다 네. 대학까지 나와요. 네. 하여튼 어쨌든 얼마든지 애들 집에서 창의를 키울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태도, 아이의 그런 태도 이렇게 권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런 당돌함 이런 것을 키울 수 있어요 집에서 네. 얼마든지. 네. 아유, 멋집니다. 진짜. 네. 여기 이제 부모의 훈육법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4가지 말씀해 어떤 게 주실 수 있는데요? 있어요? 훈육법이요. 네. 논리적 훈육이 중요하다. 아, 네네네. 그거 예예예. 참 우리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그 동양에서 특히 안 되는데 동양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안 되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너무 왜 감정에 치우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남이가. 뭐 저는 이런 제 컨디션에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제가 막 너무 바쁘고 쫓기면 예. 애기가 뭐 이거 엄마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했어 봐봐 같이 해보자. 미안한데 나 그럴 시간 없어. 그것도 미안하다라고 했네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미안한데 엄마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의 말을 지금 잘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아이는 좀 실망하고. 근데 그걸 아까 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떤 면에 모아놔야죠. 모아놔야지. 왜냐하면 예. 그 질문 당시에는 얘가 생각을 하잖아요. 묻는 거, 궁금한 거. 네네네. 근데 그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꼭 나중에 그 질문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애 하나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이 사고 과정에서 그 질문이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한데. 귀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모아야 돼요. 한 곳에 애가. 그래서 모아서 이제 엄마가 다시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네. 예. 그럼 논리적 훈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논리적 그러니까 훈육. 이제 네. 가령 뭐 훔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미리 아주 전부터 뭐 왜 훔치면 안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해야 되죠.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납득이 가도록 그러니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때는 어떻겠니? 이렇게 서로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애 머릿속에서 이게 논리 정연해야지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훔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는 미리 그걸 안 해주고는 왜 딱 뭐 훔쳤을 때 막 화를 막 내는 거지. 그러면 애가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리 네. 생기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네, 그거를 애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거. 그걸 또 있잖아요. 못했을 때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애가 뭐 뭘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팍팍 밀어주면 더 잘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키우시는 이제 빠숑님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술도 마시게 될 거고 네. 만 18세, 19세가 되면 몇 살부터 마실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뭐 그런 그것도 거죠. 당연하죠. 연애에 대해서도 술뿐만 아니라 섹스에 관한 경우 섹스에 이런 것도 대해서도? 미리 당연히 미리 해야 되죠. 네. 다 미리 네. 해야지. 안 그러면 그죠? 일 터지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성교육도 미리 예.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그랬죠. 그 책이나 뭐 비주얼 이렇게 네. 동영상이나 뭘 확 보여주면서 이렇게 탁 있잖아. 비비드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해줘야죠. 예. 근데 저는 술을 못 먹는데 애한테 술을 어떻게 가르치지? 술에 관심을 가지나요? 아드님께서? 엄마가 먹으니까 엄마가 가르치면 되겠네요. 됐네. 예. 예. 또 요즘 애들이 끈기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끈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네요. 창의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게 끈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몰입이랑 좀 집중력. 관련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 네. 그거 진짜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있고 그죠. 근데 또 뭐 있냐면은 결핍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애가 필요한 건 네. 필요한 걸 해줘야 되죠. 필요한 거 사줘야 되죠. 그렇지만 필요한 원하는 건 해주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애가 필요한 거 가지고 원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원하기도 전에 엄마가 막 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결핍이 없잖아.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뭘 열심히 해서 뭐 정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럼 동기부여를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결핍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
기다리게 해서 그걸 제가 뭘 해서 그걸 정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성취감 이렇게 얻게 하는 거. 그것도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자신감 그게 참 그게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 자신감.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을 뭐 성취했을 때 그러니까 왜 천천히 하니까 애가 막 못하니까 엄마가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애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가 스스로 혼자 해서 조그만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 느낌 그 성취감 그걸 자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자꾸 생기고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잘났다. 그리고 특히 셀프 이미지가 중요한데 아니 내 새끼가 제일 이쁘잖아. 네. 그러면은 당연히 네가 제일 이쁘다. 네가 잘생겼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의 주관이 다 달라요. 동서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쁜 여자가 미국에서 안 이쁘지. 미국에서는 제가 정말 이쁜데 우리나라도 이쁘지만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게 네. 다르다니까. 러블리, 그런데 러블리.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맞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정말 아름답다. 내가 정말로 잘생겼다.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거야. Fake it until you make it 하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잘난 척을 하잖아요. 남한테. 그럼 잘나져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 조그만 성취감 이런 게 자꾸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잘나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그런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최고다. 네가 잘났다. 정말 아름답다. 이러지. 뭐 누구 뭐 있잖아요. 뭐 영화 배우 누구처럼 돼야 되는데 쌍꺼풀 수술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애가 나중에 커서 지가 스스로 뭐 그런 걸 하고 싶으면 할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한다면 그럼 뭔데 얘가 거울 볼 때마다 뭐잖아 자신감이 없어지지. 근데 이게 셀프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그게 자기 자신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또. 참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애기는 진짜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잘 근데 이게 키웠네. 예.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런 미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미인은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는데?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황금 기준이 비율이요. 어디 있는데? 황금 비율. 실수하셔요. 세상에.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만 아름다워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네. 어쩐지 우리 그- 애기 귀엽더라. 아니 그 자신감 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매력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지. 맞아요. 뭐 인형처럼 뭐 이목구비 이쁘게 생긴 그게 뭐가 매력 있는데 휘발이 없이 그냥 뭐 내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매력이 네. 있어야 돼요. 예. 저도 여기 책 내용 중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좀 네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고집 있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제목이 네네네. 있어요. 고집 있어야 되죠. 네, 아이에게 있어 고집이란 네.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독립심이 생기고 네.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중이라는 표시다. 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저를 포함한 음. 아이가 뭐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막 자기의 고집을 막 부리면 엄마 아빠의 의견으로 이제 애를 묵살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의 의견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니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데 네네. 미리 이제 부모님께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그죠? 절대로 안 되는 건 뭐 애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 죽어도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이 상황에 예 설명을 들어봐야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한 계기가 뭔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들어봐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무조건 남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남녀의식에서 그런 건 안 되죠.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 안 되는 거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예.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이유를 들어보고 네, 들어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어떨 때 제가 보면은요, 애가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경우 봐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과하세요. 저 그러거든요. 아이한테 애한테 사과하세요. 그런데 네. 애한테 왜 사과하냐? 막 그렇게 생각해요. 어. 아니 그러면 애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배려하는 게 아니지. 그런 애가 그 뭘 배우겠어요, 그죠? 그렇죠. 애한테 사과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근데 애기한테 사과할 때도 약간 굴욕감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동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정말 동등해야 되는데 음. 왜 굴욕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서로 네. 사과하고 서로 고맙다고 항상 얘기해야 되고 애가 만약에 뭐 엄마 물 좀 갖다 줄래? 물 갖다 줘. 엄마 고마워요. 그죠? 그렇죠. 진짜 고맙다. 나는 정말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이거 해줘야지 당연히. 맞아요. 그죠? 음. 귀한 손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맞아요. 가수원 집 따님이셨잖아요. 네, 능검 아가씨처럼. 예. 그래서 빨간 사과처럼 옷을 맞죠. 입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그런 예. 사과 나무가 어떤 예. 열매를 맺는 나무가 네. 자라는 과정과 비유를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 4S처럼 예. 이렇게 설명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 저희가 4S에 대해서 정확하게 크게 얘기를 한번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가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만든 이론인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4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부모님께서 가수원을 하셨으니까 그 사과나무 키우기를 제가 잘 아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 키우기 그리고 창의력 키우기 2개 다가 이게 바로 뭐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창의력이네요. 제가 이렇게 탁 연결을 네. 시켰으니까 그게 바로 창의적 사고에서 이 비유법 있죠.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왜 창의적 사고 만약 연습을 하고 싶으면 전혀 관계 없는 거 뭐니까 뭐 시간이 뭐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 이런 것처럼 그죠? 전혀 관계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물어봐야지. 그죠? 그게 논리적 사고에도 도움되고 창의적 사고 비유법이 정말 도움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 4가지가 이제 4S인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첫째가 sun. 그래서 첫째 sun은 햇살 풍토. 2번째는 이제 storm, 그거는 뭐 바람, 뭐 비바람 풍토. 3번째는 soil, 이거 토양 풍토. 4번째는 space, 공간 풍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S, 햇살 풍토는 우리가 사과나무를 잘 키우려면요. 이 사과나무가 뭘 보고 자라죠? 어디로 쪽으로 향해서 자라죠? 태양을 향을 향해서 자라잖아요. 네. 그죠? 그렇듯이 우리 애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큰 꿈이 필요해요. 그 또 큰 꿈이 있으려면 롤 모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과학의 노벨상 수상자들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 네. 노벨상 수상자들 보면은 하나같이 뭔지 알아요? 전부 다 롤 모델이 있었어요. 누가 롤 모델이었겠어요? 여성 과학자. 퀴리 부인. 퀴리 부인. 퀴리 그렇죠. 부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퀴리 부인 나도 이렇게 되고 네. 싶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그 사람 그 롤 모델처럼 따라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된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그거 또 햇살이 따뜻하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따뜻한 격려, 호기심을 격려해 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애 질문을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2번째 이제 그 storm 그러니까 뭐 비바람 풍토, 바람 풍토는 뭐냐면은 왜 애를 막 과잉 보호하고 너무 막 진짜 위험한 거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왜 사과나무가 물론 그린하우스 인사이드 그러니까 엄마 치마폭에 딱 싸서 뭐 키우든지 아니면 뭐 온실에서 키우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런 사과나무는요, 가지가 너무 약해요. 약해서 나중에 사과가 열렸을 때 지탱할 수가 없어서 나무가 다 부러지죠.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뭐, 별로 열리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애들이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거 도전해서 있잖아요. 실패도 많이 해보고, 다쳐보고, 시련을 많이 겪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결핍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지. 무조건 원하는 거 뭐 다 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가 강인하게 되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토양 풍토잖아요. 그죠? 네. 자, 사과나무가 잘 크려면 그 흙 안에 모든 영양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경험 중에서 뭐 있잖아 무슨 뭐 서울 대공원이 무슨 대공원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관점 이제 그런 걸 다 접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일방적으로 부모의 그런 관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뭐 종교든 정치든 뭐든 간에 있잖아요. 다른 관점 내 관점은 이런데. 다른 사람의 관점은 또 이렇다는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그 흙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약간 이질적인 사과나무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과나무가 있어야 돼요. 어. 그게 이제 만약에 부사 같으면 다른 종류의 사과나무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크로스 폴리네이션 타가 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집에서 엄마 치마 포개 사서 분재 키우면 그런 타가 수분 못 하고 자가 수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타가 수분을 할 때만 이렇게 좋은 사과를 열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애들도 그 남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거 있죠. 그죠? 어떤 사람도 어떤 혁신가도 혼자서 혁신을 이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혁신을 위해서는요, 상상력도 필요하고 비판력도 필요해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근데 상상력이 높은 애는 비판력이 낮고 비판력이 높은 애는 상상력이 낮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상이 높은 애는 비판력이 높은 애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 폴리네이션, 이게 전문성 교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면은 평균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하면 그 강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하고 이 강점, 그러니까 다른 강점이 있느냐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전문성 교류. 모든 혁신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지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든 이런 데 가면요,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애들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차 마시면서 오만 얘기 다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난 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겸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강점, 자기의 강점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내가 그거 하는 거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강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전문성 교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강점을 남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할 수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공간, 풍토, 스페이스잖아요. 그죠? 네. 사과나무를 지금 올해 심으면 올해 사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사과나무가 물론 크로스 폴리네이션을 하려면은 타가수분을 하려면 다른 사과나무 옆에 있어야 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지도 못 뽑고 뿌리도 못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이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줘야 돼요. 네. 자기만의 시간,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네. 남 눈치 안 보고, 그죠? 이제 그래야지만 자기가 타고난 그런 성향, 개성, 그런 것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강점도 또 표현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튄다고 말할 때 그건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남을 네. 배려하면서 튀는 거예요. 네.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해서 자기의 전문성으로 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권위에 무조건 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거 네, 네.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아, 그 네 가지. 네. 완벽하네요. 네. 이 책의 거의 파트 1을 핵심 부분만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네. 네. 정말 이 다양한 내용들이 더 많이 녹아 있어요. 예, 그건- 27가지가 있습니까? 네. 예. 파트 2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 1도 설명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책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한 장 한 장이 네. 다 알찬 내용입니다. 네. 근데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건 몇 백과사전이기 번을 때문에 몇 번. 늘 손에 잡히는 네. 곳에 꽂아놓고 네. 스스로 꺼내서 저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책장 정리하면서 이렇게 자주 꺼내봐야 될 책은 따로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음. 거기에 들어갈 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꼭 이거 하드 카피로 이제 10만 권 팔린 다음에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지금은 이 책이 12월 6일 날 나왔는데 나오기 전부터 베스트셀러였고 나오기 그렇죠. 전부터 지금 교육서 1위예요. 1위. 예. 그런데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전체 종합 1위예요. 네. 각 종합 분야를 1위. 통틀어서 종합 1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한 권 한 권 다 읽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 그러냐 하면요. 네. 그 노예 해방한 거 있죠. 미국의 노예 해방한 거. 네, 네. 우리는 자꾸만 링컨이 했다고 하잖아요. 자꾸만 노예 해방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있죠, 그죠? 네. 그 책이 전 국민의 그 의식을 바꾼 거예요. 아, 노예에 대한 의식. 그걸 바꾼 그런 풍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남북 정전도 생기고 이제 링컨이 어쨌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시제도, 이슈제도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책으로 전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 교육제도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이런 뭐 그런 어려운 가정들 있죠. 네. 네. 가정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책을 살 시간도 없고 내 강의를 들어올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책 한 권씩 보내는 것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막 지금 생기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금 잃고 있는데 진짜 멋지세요. 네네. 그래서 그 토마시 씨의 오두막집이 노예를 해방시켰듯이 이 틀밖에서 놀게 하라가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오케이.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박수. 박수. 예, 예. 저희 지금 박수 친 적이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진짜 친구한테 제가 그 항상 대하는 엄마들에게 예, 예. 꼭 여러 권 사서 선물을 할게요. 예, 많이 해야 제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요. 왜 교수님이 이렇게 막 하시냐고. 좀 편안히 사셔도 되는데 편안하게 뭐 정신 교수니까 죽을 때까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러죠. 왜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고성을 안 들었다고 칭찬만 들었다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칭찬 듣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한 말이 그러니까 내한테 호강을 안 시켜도 좋으니까 효도 안 해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죽어서 엄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엄마한테 다시 칭찬 들으려고. 엄마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진짜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었구나 하고 이 칭찬 듣고 싶어서 제가 네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멋있으십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네. 저는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 나요. 네. 네. 유은혜 장관님 이 책 다 사가지고요. 전 네. 학생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책. 저희도 네, 더 열심히 이 책을 네. 알릴게요. 네. 네. 그리고 포르테 고맙습니다. 출판 사장님을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주세요. 예, 네, 한번 문재인 언급해줘. 대통령한테 편지 썼는데 왜 답장이 안 예. 오죠? 대통령께서 한번 혹시 안 보셨어요? 네. 휴가 때 한번 저기 보시면 그냥 바스트로 봐야 되는데. 조선일보에서 그러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기사. 편지 썼어요. 12월 네. 31일 마지막 날. 그래서 2020년도를 바라보는 그런 날에 네. 아직 답장을 못 받았어요. 바쁘신가 봐요. 보내주실 겁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 틀 밖에서 놀게 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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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감동이었어요. 진짜 꼭 저도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네. 저희 친구들 뭐 네. 그리고 관계 있는 지인분들한테 선물 꼭 하고 싶은 책이에요. 예, 그렇게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그쪽 아이들을 아이들 위해서. 위해서? 아이들을 네. 위해서. 네.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 공부하는 이런 진짜 풍토를 보면 너무 진짜 답답하거든요. 안쓰러워요. 이렇게 네, 그냥 맞아요. 떠나는 저는 게 눈물이 나요.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네, 떠나도 아무 소용 없다는. 2살, 3살, 4살 어린 애들이 네. 이렇게 문제집 풀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예. 너무나. 한창 이제 상상력을 막 키울 때에 그렇게 완전히 있잖아요. 그죠? 4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그거 맞추는 거 그거 하는 거. 예, 2살,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가요. 네. 한국말도 제대로 하기 전에 예, 예. 영어를 왜 배우는데? 살 때 영어를 틀어주고. 예. 예. 네. 아무튼 네. 이 책이 퍼지면 퍼질수록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고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 정말 2시간 가까이 저희 네. 얘기 그랬나요? 나눈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진짜 2시간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정말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푹 빠졌네요.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네. 2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이 책에 더 내용이 훨씬 많고 네. 또 이렇게 적용할 게 정말 정말 많은데 약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책에서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2시간 동안 좋은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정말 아쉽지만 들 밖에서 놀게 하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선생님 교수님의 그런 뽀삐 레드, 파피 레드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또 뵙고 싶고 또 계속 활동하실 테니까 저희 또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